네, 안녕하세요. 성공 취업의 시작 취업정보센터의 김순재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송입니다. 자, 여러분께서 요즘 정보의 홍수기 때문에 네. 취업 정보를 어디서 해야 될까 고민하시는 분들 많을 텐데요. 그냥 포털 사이트에 검색하시는 분들이 아마도 많으실 겁니다. 맞아요. 예. 그래서 공채 마감일이면요. 음. 포털 사이트에도 그 기업명이 쭈르륵 올라오잖아요. 올라오고 그러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취업 정보, 이 또 공채 정보 일반 포털로 검색하시면 네. 안 되죠. 스튜핏, stupid. 스튜핏이고 그레이신 건 뭔가 그레이신 걸 알려줘야죠. 예. 다트 들어가야 되지 않나요? 다트. 뭐 다트입니까? 예. 제가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www. 이상한 말 들으면 안 됩니다. 예. work.go.kr. 그러니까 네. 워크넷 들어가시면요. 직업 심리 검사 서비스를 통해서 본인의 어떤 직무 적성을 확인할 수 있다고 하고요. 또 입사 지원서 작성 요령 같은 알찬 서비스도 있다고 하니까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또 성장 가능성이 크고 남들이 잘 몰라서 지원하지 못하는 우수 중견 기업에 대한 정보들도 가득하니까요. 그렇습니다. 또 히든 챔피언 기업까지도 챙겨가실 수 있는 그렇습니다. 그런 곳입니다. 자, 인터넷에 잡정보센터라고 보셔도 되겠고요. 네. 어떤 TV나 유튜브로는 잡정보센터를 챙겨보시면 되겠고 인터넷으로는 워크넷 자주 이용하시면 남들보다 더 빨리 좋은 정보 좀 취득하셔갖고 취업 성공에 도움 되실 수 있다는 거 꼭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잡정보센터 역시 알찬 정보로 가득합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함께 하시죠. 네, 2017년 하반기 공채 이제는 거의 그 막바지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남아있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지원해야 후회가 없겠죠? 네, 맞습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라는 말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요. 2017년 하반기 공채, 가을의 전설을 가능하게 해주실 분 저희가 모셨습니다. 네. 오늘은 새로운 분이 나오셨습니다. 유쾌했습니다. 네, 콜미 TJ의 이택준 컨설턴트 나오셨습니다. 어서 어서 오십시오.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콜미 예. TJ. 콜미 TJ. 아직 뭔가 좀 내리막히네요. 부르면 온다는 콜미 맞습니다. 예, 전화를 주세요 이런 느낌인데 네. 자, 오늘 잡정보센터에 처음 나오셨기 때문에 먼저 여러분께 자기소개 좀 해주시죠. 예. 네, 안녕하세요. 취업계 라이징 스타 콜미 TJ 대표 이택준입니다. 네, 조금 더 일찍 찾아오고 싶었는데 좀 늦게 불러주셨어요. 네. 오늘 그리고 앞으로도 이제 직업 방송 통해서 트렌디한 취업 정보 여러분께 알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 연습 어제 밤 내내 하신 거예요? 엄청 했습니다. 얼마큼 하신 거예요? 네, 어제 거의 밤새다시피 해서 네, 반갑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네, 우리 이태준 컨설턴트님께서 네. SK 해운, 한국지역난방공사, 현대엔지니어링 이렇게 세 곳을 다니셨어요. 이분도 직장의 신이었군요. 예. 네, 네. 뭐 저는 어. 그 작년 12월까지 이제 그 짧고 굵게 이제 여러 회사를 다녔고요. 말씀하신 것도 맞습니다. 이제 그 회사마다 공기업과 이제 민간기업 네. 굉장히 그 장단점이 있고요. 그리고 채용 시스템 또한 굉장히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오늘 방송도 기업 맞춤형으로 이제 트렌디한 정보 전달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약간 이런 컨설턴트를 위해서 일부러 회사 이렇게 옮기시면서 분석하신 거예요? 당연합니다. 빅픽처였습니까? 그럼요. 아. 대단하시군요. 예. 그러니까 SK해운과 지역난방공사, 네. 현대엔지니어링 얼마큼씩 다니신 거예요? 저는 SK 해운은 처음에 이제 입사를 했는데 거기서 한 4년 있었고요. 아, 거기 나머지 오래 이제 그 있었군요. 한국지역난방공사와 현대엔지니어링은 엔지니어링은 각각 1년 정도씩 1년 정도 했습니다. 살짝 알겠습니다. 담궜다가 나왔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오늘 방송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오늘 그렇다면 어떤 공채 합격 전략을 갖고 오셨는지 간단히 좀 들어볼까요? 예. 네, 올 하반기 그리고 내일부터 국내 4대 항만공사가 최초로 네. 통합 채용을 실시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또 이제 해운회사 출신이지 않습니까? 그렇네요. 그렇기 때문에 항만공사 합격 전략을 들고 나왔습니다. 오, 야. 항만공사라고 하면 뭔가 항구에 이렇게 있는 건가요? 바다가 느껴지고 네, 목포나 바다가 항구다 뭐 이런 거 느껴지는데요. 있잖아요. 네네, 뭐 말씀하신 네. 게 뭐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한데요. 우선 그 선박을 활용한 우리나라의 모든 출입은 이제 해당 4개 항만공사를 통해서만 가능한데요. 그렇군요. 물론 그 경기 평택 항만공사라고 있긴 한데 규모가 크진 않고요. 예. 그래서 첫 번째로는 이제 항만건설 및 유지 보수 그리고 이제 마케팅 사업을 하는데 마케팅 사업은 이제 크게는 국내랑 해외 두 개로 나눠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국내에서는 이제 선주인데요. 이제 해운 회사들을 상대로 마케팅을 하고 이제 화주를 대상으로 한 마케팅 또한 동시에 진행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모든 선박을 이용한 물류가 이제 해당 이제 4대 항만을 통해 오가기 때문에 이제 마케팅 활동을 통해서 이제 선박이 해당 그 항만에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제 매출의 핵심이 될 수 있도록 핵심이 될 것입니다. 네. 그렇군요. 네, 그리고 이제 더해서는 이제 여객 마케팅 활성화를 위한 사업이랑 이제 뭐 기술 연구 용역 그리고 항만 정보 사업까지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대략적으로 좀 이제 기후를 설명해 주셨는데 일단 공항공사는 정말 뭐 인기가 많죠. 네. 언제나 많은 곳이고 항만공사는 이제 상대적으로 공항공사에 비해서는 좀 적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 우리나라의 어떤 조선업계 그 불황 때문에도 네네. 살짝 뭐 비전이 우려되기도 하고 약간 좀 공항공사에 비해서 좀 어렵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현황이. 뭐 말씀하신 부분도 맞는 얘기인데요. 그 항만공사를 추천하는 이유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바다가 마르지 않는 한 그 해상 물류는 앞으로도 이제 계속 될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안정적인 사업을 좀 유지할 수 있다라는 큰 장점이 있을 거고요. 예. 그리고 두 번째로는 사실 높은 수준의 연봉이 있습니다. 네. 울산 항만공사 기준으로 보면 이제 3,600만 원 정도의 초봉이. 연봉 그리고 이제 매년 국가 경영평가를 통해서 이제 인센티브를 받는데 그게 적지 않습니다. 네, 그리고요. 인센티브가 많군요. 네네. 그리고 평균 연봉 또한 뭐 7천만 원대니까 뭐 사실 연봉이 많은 편이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 또 말씀드리면 이제 항만이 굉장히 큰데 사실은 이 항만공사에 직원이 한 100명에서 200명 정도밖에 근무를 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왜 그럴까요? 네, 업무강도 높나요? 그 관련 시설을 대부분 이제 용역 처리를 하기 때문에 이제 관리자의 역할을 하는 하청을 겁니다. 주는군요. 네, 그래서 이제 절대 갑의의 위치에 있다라고 또 볼 수 있겠습니다. 절대 갑의 위치. 네네. 그래도 갑질하면 안 되는 이 건데. 윗선이 아마 예. 없을 겁니다. 네. 그렇군요. 연봉도 높고요. 저희가 어. 몰랐던 시내 직장이 여기 바로 절대 숨어 갑의 위치에 있었네요. 있다. 네네. 네. 썩 좋은 얘기 같지는 저 않지만. 아는 대학교 선배가 부산 항만공사 다니거든요. 아, 그 선배 잘 잡으셔야 슈퍼 됩니다. 갑이셨군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연락 한번 그래요. 해봐야겠습니다. 자, 그럼요. 하반기에 최초로 4대 항만공사가 통합 채용을 실시한다고 하는데요. 김하연 캐스터가 전형 알려드립니다. 네, 함께 보시죠. 네, 부산과 인천 그리고 여수, 광양, 울산 항만공사의 통합 채용이 이번 하반기에 최초로 진행이 되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채용 일정입니다. 이번 주 금요일부터 지원서를 접수받기 시작해서요. 다음 주 토요일 오후 6시에 마감이 됩니다. 그리고 필기 전형은 11월 25일에 진행이 되고요. NCS 기반 선발 평가로 NCS 직업 기초능력 검사와 종합 인성 검사를 통해서 채용 배수의 7배수를 선발한다고 합니다. 네, 면접은 12월 중에 치러질 예정이고요. 1차 실무진 면접과 2차 임원진 면접을 거쳐서 뽑히게 됩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신체 검사 및 신원 조회에 문제가 없다면 이제 신입사원으로 채용이 되게 되는데요. 이어서 자소서 항목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공채 정보가 뜨기 때문에 이게 바뀔 가능성이 있기는 하지만 그동안의 추이를 살펴보면 대부분 비슷했기 때문에 지난 자소서 항목 살펴보면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항목입니다. 우리 공사에 관심을 가지게 된 이유는 무엇이며 그 업무 수행을 위해서 갖춰야 할 역량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적는 항목입니다. 두 번째 항목 살펴보겠습니다. 본인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가장 어려웠던 문제나 난관에 부딪힌 사례와 그 일을 어떻게 극복했으며 그 결과를 통해 느낀 점을 작성하는 항목입니다. 세 번째 항목입니다. 직장인으로서의 직업 윤리가 왜 중요한지 본인의 가치관을 중심으로 작성하면 되는데요. 이렇게 자소서 항목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과연 어떻게 작성해야 합격할 수 있을지 스튜디오에서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하연 캐스터를 통해서 4대 항만공사의 2017 하반기 공채 전형 일정 다시 짚어봤습니다. 네. 자, 먼저 취업 준비생들이 가장 궁금해할 부분이죠. 올해 최초로 통합 채용을 실시한다고 했는데 규모는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뭐 취업 준비생들 입장에서는 많이 뽑아야 말이죠. 뭐 네. 좋으면 뭐합니까? 안 뽑으면 뭐 상관이 없는데 얼마큼 뽑을지 규모가 중요할 텐데 4대 항만공사가 통합으로 실시하기 때문에 작지 않을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네, 뭐 기대하시는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는 모르겠지만, 네 말씀하신 것처럼 적지 않습니다. 네, 우선 그 부산항만공사는 이제 갑 선배님이 다니시는 그 이제 부산항만공사는 총 17명인데요. 이게 제일 좋은 곳이에요? 네. 뭐 항만공사 중에? 다 좋습니다. 부산, 네. 인천, 뭐 여수, 다 좋습니다. 예. 그래서 그 채용을 일단 가장 많이 많이 했다는 뽑긴 점은 하네요. 네. 네네. 그렇군요. 그 일반직은 이제 10명이고요. 그리고 외국어 능통자를 또 따로 채용을 합니다. 예. 그래서 그게 3명, 그리고 취업 지원 대상자 장애인 각각 1명, 그리고 시간 선택제 2명이 있고요. 뭐 인천 또한 마찬가지로 17명 좀 많이 채용을 합니다. 사무 행정이 이제 7명이고요. 나머지는 국제무역, 선박관리, 세무, 전산, 환경관리가 각각 1명에서 2명씩 채용을 진행합니다. 기술직은 건축, 토목, 기계,
정기 직무에서 각각 1명에서 2명을 채용 목표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수광양은 사무행정 9명, 기술직 4명을 채용하고 울산은 규모가 좀 적습니다. 네. 사무직 3명만을 채용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뭐 다 해서 도합하면 저는 100명 될 줄 알았는데 어떤 네. 뭐 100명은 안 되는군요. 50명 안팎으로 4대 되겠네요. 항만공사에서 많이 예. 기대했는데. 그런데 이번에 예. 이제 최초로 통합 채용을 실시하니까 그 중복 지원은 어렵겠네요. 네, 뭐 중복 많은 지원. 대기업들이 이제 계열사 간 중복 지원을 불가하게 하고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 중복 지원은 안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50명 정도인데 중복 지원도 안 된다. 상당히 이것도 맞습니다. 어떤 바늘구멍이다라고 볼 수 있을 텐데, 자 바뀌게 된 이유가 좀 궁금한데요. 다른 곳들은 그냥 순차대로 어떤 그 채용을 실시하는 곳들이 대부분인데, 네, 맞습니다. 항만공사가 통합 채용을 실시하는 이유는 뭐 인원이 많지 않아서 그런 건지 어떤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는데요. 물론 그 항만공사가 그 순환 근무를 하는 게 아닌데, 예, 근데 그리고 또 항만의 특성에 따라서 이제 업무의 차이가 있긴 다 하지만, 다르군요. 네, 기본적 사업의 본질은 이제 크게 다르지가 않습니다.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요구하는 지원자의 역량이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음. 네, 그래서 또 한 가지 또 팁을 드리자면 이제 각각의 공사가 이제 해당 지역의 인재, 즉 해당 지역에 위치한 대학 출신들을 우대하고 있기 때문에 아하. 네, 그 점 또한 이제 선택에 참고해 주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중복 지원을 못하게 하려는 그것도 좀 있겠네요. 그러니까 그럴 수 있죠. 되는 친구가 또 같이 해버리면 또 기회를 네. 뺏을 수 있기 네. 때문에 맞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지 않나 네, 생각이 그렇습니다. 되네요. 네, 맞습니다. 중복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유리한 곳으로 잘 선택을 해서 지원을 하는 게 정말 중요할 그러니까요. 것 같은데요. 이 4대 항만공사가 다 채용을 똑같은 프로세스로 진행이 되나요? 네, 일단은 그 서류 접수부터 인적성 그리고 네. 면접까지 넘어가는 프로세스는 이제 동일한데요. 예. 조금 다른 점이 있다라고 하면 필기 전형에서 이제 부산항만공사 같은 경우에는 직업 기초 능력과 직무 수행 능력, 즉 전공 시험을 실시를 합니다. ACS. 근데 나머지 예. 이제 세계공사에서는 직업 기초 능력만 이제 전공 시험 없이 보고요. 아. 그리고 이제 인성 검사를 별도로 실시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전공 시험에 자신이 없다라고 하면 이제 야. 부산은 지원을 피하는 게 좋을 거고요. 네, 이제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또 이제 부산의 경쟁률은 타 공사에 비해서 이제 낮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물론 뭐 이런데 지원하실 분들이 공부를 열심히 아까 그 네. 선배도 그렇고 공부 열심히 하더라고요. 공부 네. 열심히 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지원을 하시겠습니다만 그래도 내가 좀 부족한 것 같아서 소신 지원하기 어려운 분들은 부산을 안 가시는 걸로 그렇죠. 이렇게 마음을 잡는다면 나머지 세 곳이 엄청나게 네. 피 튀기겠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공기업 준비하시는 네. 분들 중에 사실 그 전공 시험은 이제 버리는 분들도 꽤 계시거든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왜냐면 그런 딴 거 분들은 막 이제 공모전부터 해서 네, 그 많죠. 전국 이외의 네. 걸 준비하기 때문에 맞습니다. 그렇다면은 말씀드린 대로 부산이 경쟁률이 좀 단순하게 생각하자면 네, 낫지 네. 않을까 싶기도 한데 그렇습니다. 지원 전략을 세우는데 꼭 알아둬야 될 네. 얘기였으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면접은 뭐 어떻게 좀 진행이 됩니까? 네, 면접은 이제 1차, 2차로 나눠지는데 뭐 1차에는 토론 면접, 예. 그리고 실무 면접까지. 그리고 2차에서는 2차에서 임원, 토론과 실무까지. 네네. 그리고 2차에서는 이제 임원 심층 면접이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뭐 굉장히 일반적인 면접 프로세스가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후기들을 보면 이제 면접 난이도가 이제 그렇게 높지는 않지만 이제 항만공사 사업에 대한 내용이 좀 생소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최근 이슈에 대해서는 충분히 준비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회사별로 약간 좀 그 실무 면접과 어떤 그 임원 면접의 비중도가 다른 곳들이 많은데 네네. 항만공사는 보통 좀 어때요? 어떤 게 좀 더 중요하다고 사실 봐야 돼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굉장히 생소할 수 있어요. 미리부터 준비한 학생들이 그렇게 많지 않을 그렇죠. 거란 말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회사를 좀 얼마부터 준비했는지, 이 회사가 정확히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좀 정확히 파악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실무 면접 단계에서 회사에 대한 애정도 내가 이걸 진짜 꾸준히 알아왔는지 그렇습니다. 아니 그냥 공사에서 던져본 건지 네네네. 이런 게 좀 분리가 되겠군요. 네, 이따가 또 자소서 말씀드리면서 또 그래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올해 공기업 채용의 가장 큰 이슈가 또 블라인드 채용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서는 좀 이번에도 특이한 사항이 있을까요? 네, 근데 4대 항만공사 모두가 기본적으로는 블라인드 채용을 도입을 했습니다. 근데 기본 인적 사항으로는 이름, 주소, 연락처 그리고 최종 학교 이름이 아니고요. 네. 최종 학교 소재지. 아, 소재지를 네네네. 적는군요. 그게 이제 지역 인재를 아. 우대하는 것 때문에 이제 그렇게 기입하도록 되어 있는 거고요. 근데 또 아쉬운 점은 이제 직무 관련한 자격증이나 어학 점수는 또 여전히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방송 보시면서 왜 블라인드라면서 하고 반문하고 좀 그러니까 화내는 분들 같은 경우는 그게 스펙을 그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던 스펙을
꾸준히 준비해 오신 분들, 그러니까 이런 네. 분들은 자기 입장에서는 역차별 아니냐, 얼마나 준비해 나왔는데 이런 분들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직무 자격증이나 어학 같은 스펙을 요구하는 것도 좀 이런 분들은 좋겠지만 만약에 블라인드를 온전히 바랬던 분들한테는 조금 네. 화가 나시는 분이 될 수 있을 것 그렇죠. 같아요. 예. 그 제가 이제 짧고 굵게 다녔던 회사들에서 네. 이제 인사팀에서 이제 채용을 담당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경험을 좀 비추어 보면 이제 자격증의 경우에는 이제 최소한의 이제 자격사항을 좀 보겠다라는 그런 의도가 있을 거고요. 그리고 사무직의 경우에는 이제 직무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있을 수는 있는데 많은 업무에 이제 외국어 사용 비용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이제 그 외국어 성적을 요구하는 것일 것입니다. 그래요. 네, 뭐 사실 뭐 정부에서는 사실 그 공개한 블라인드 채용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뭐 자격증이나 외국어 같은 경우에는 공사에서 업무와 연관성이 있는 경우에는 네. 제출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부분들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자 입장에서 좀 아쉬울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네. 근데 물론 준비 안 하신 분은 아쉽겠지만 그래도 네. 준비를 잘 하신 분들은 그나마 좀 이제 보니까 또 좋지도 않을까. 좀 반반인 것 같아요. 느낌이.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 자격증과 어학을 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선이 돼야 합격이 되는지 이 부분도 궁금해요. 네, 뭐 자격증은 물론 이제 물류 관련한 자격증이 이제 가장 유효할 수 있을 것 네. 같고요. 또한 사무직들의 경우에는 이제 뭐 다른 공기업들이 그러하듯이 이제 한국사나 뭐 커말 자격증 또한 가점이 될 수 있겠습니다. 뭐 어학 점수를 또 이제 별도로 말씀드리면 이제 지원 자격은 이제 공사 공통 토익 기준으로 700점 이상 그 점수를 갖고 있는 사람만이 네. 지원을 할 수 있는데 커트라인은 사실은 그것보다는 이제 훨씬 고득점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야, 자격증 저희 우리가 저번에 어벤져스 특집 때 이거 한국사 컴을 따지 말라고 그랬었는데 네. 그게 딱 있는데 어쨌든 이게 여기에 시간을 올인하면 안 되지만 이 정도의 자격증은 최소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네, 최소 그래야- 그 커트라인을 적어 놓으신 거죠? 네, 그죠? 이게 뭐 사실 서류 전형에서는 이제 부적합 판정만 받지 않으면 네. 이제 그 NCS 필기를 볼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근데 그렇군요. 사실 필기 점수와 그 서류 전형이 또 동시에 평가가 되기 때문에 음. 뭐 그런 것을 감안한다고 한다면 자격증을 또 취득하는 게 큰 도움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토익 점수에서 좀 무너지는 분들이 계실 맞아요. 것 같은 게 900점 넘어야 되니까. 701점과 999점의 차이 뭐 이런 것들. 그래서 700점대나 800점대의 블라인드 채용을 노리는 분들이 좀 많을 것 같긴 생각이 드는데 이분들은 어떻게 좀 그 포기를 해야 됩니까? 그렇지는 사실 않고요. 이제 사무행정직 기준으로 이제 부산 5명, 그리고 인천이 이제 13명, 예. 여수광양 9명, 이제 울산이 3명인데요. 채용 인원이 이제 뭐 아주 많지는 않지만 상대적으로 이제 비슷한 레벨의 탑 메이저 공기업에 비해 통상 이 4대 항만공사의 경우에는 경쟁률이 좀 낮은 편이기 때문에 네. 뭐 충분히 도전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네. 또 뭐 공기업 준비하신 분들은 이런 자격 요건도 열심히 맞습니다. 준비를 해 오셨겠죠. 자, 몰라서 지원 못하는 분들 항만공사 많기 때문에 경쟁률이 다른 인기 공기업에 비해서는 좀 낮을 것 같은데요. 그래도 아는 분들은 아시겠죠. 그럼요. 자, 전공이나 업력이 이쪽 분야이신 분들은 아무래도 봐온 게 있기 때문에 철저히 좀 준비를 해 오셨을 것 같은데 네네. 어떻습니까? 네, 그 뭐 제가 있었던 해운회사도 사실 그렇고요. 이제 최근 몇 년간 이제 해운업계 그리고 이제 조선업계의 실적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게 사실 뭐 회사가 잘못했다라고 하기보다는 예. 해운 시황 자체가 좋지 않아서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이제 해운업계와 조선업계가 불황이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그 해당 회사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 이제 또는 경력이 있는 네. 이제 이른바 올드루키들의 대거 지원 또한 예상되는 바입니다. 그렇군요. 네. 네네. 여타 인기 있는 공기업에 비해서는 인지도가 좀 낮아서 경쟁률도 조금 낮지 않을까 생각이 되지만 그래도 말씀하신 것처럼 실력 있는 어떤 중고신인들이 많이 지원할 것 같다. 네. 그러니까 정말 준비를 철저히 해야 될 거고 그리고 생각을 해보세요. 30명밖에 안 뽑는데 사무실 같은 경우는 전국에 사람이 몇 명인데 그냥 제가 볼 때 인문계 학생들은 엄청나게 피튀길 거 아니에요. 거기에 뽑혔다는 것만으로도 네네. 굉장히 영광일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엄청나게 준비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네. 자, 자격증과 어학만 어느 정도 수준이면 자소서를 잘 쓰는 게 중요할 텐데 뭐 블라인드 채용인 이유도 있겠고 네. 그러니까 자기소개서를 꼼꼼히 좀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1번인데 지원 동기 저희가 쉽게 얘기해서 이런 거 쓰면 좀 탈락한다. 이건 하지 마라. 이것부터 좀 짚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예. 네, 그 지원 동기와 필요 역량에 대해서 이제 묻는 질문인데요. 제가 꽤 오랜 시간 동안 이제 해운회사에서 채용을 담당하면서 자기소개서를 평가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얘기가 많습니다. 인사팀이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네. 부산이나 이제 또는 인천에서 태어나서 이제 바다를 보면서 꿈을 키워 나갔습니다. 라고 시작하는 자기소개서가 굉장히 많습니다. 정말 많습니다. 네. 당연히 좋은 평가를 받기는 쉽지 않아요. 마린보이. 네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역 인재 우대를 적극 활용하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근데 또 그게 지원 이유여서는 절대 안 될 것입니다. 또한 실무 역량을 드러내는 부분에서도 이제 외국어 능력,
즉 단순히 이제 랭귀지 스킬을 어필하는 경우가 많을 수 있는데 사실 회사에서 요구하는 역량은 이제 글로벌 탤런트가 되겠죠. 그래서 글로벌 마인드를 지닌 지원자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어필해줄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네. 네네. 지역 인재와 어학 실력만 강조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이신데 그렇다면 어떤 포인트에 집중해서 지원 동기 쓰면 될까요? 네, 그 사무직 지원이라고 막연하게 이제 글로벌 역량을 어필할 것이 아니라 기업 분석이 충분히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제 각각의 이제 항만공사가 갖고 있는 특징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제 본인이 입사 후에 어떤 업무를 하게 될 것인지를 선택해서 지원 동기를 충분히 써내려가야 할 것입니다. 그렇군요. 네. 조직도를 좀 참고해서 좀 더 구체적인 직무 역량을 파악하고 네네. 어떻게 업무가 진행되는지를 좀 파악하셔갖고 촘촘히 작성해라 이런 말씀이셨습니다. 네. 자, 이번 항목 같은 경우는 살아오면서 겪은 어려운 일을 내가 어려운 일에 그 부딪혔을 때 네. 어떻게 그걸 극복해냈느냐 이걸 좀 답하는 건데 보통 뭐 저희가 항상 얘기하지만 뭐 도전이나 불굴의 뭐 의지도 네네. 그렇고 이거 강조하지만 네. 택준쌤 같은 경우는 이걸 어떻게 좀 해결하시겠습니까? 네네, 그 문제 해결 능력을 보고자 하는 자기소개서 항목입니다. 예. 그 첫 번째 문항이 사실 직무와 이제 연결됐다라고 하면 이번의 경우에는 본인의 인성적 강점을 어필해 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사실 이게 뭐 결과가 꼭 성공적이지는 않아도 괜찮습니다. 성장 과정을 통해서 이제 회사에 잘 적응할 수 있는 지금의 내 모습이 되었다가 설명이 충분히 되어야 될 것입니다. 네네. 그렇군요. 어쨌든 결과적으로 크게 뭐 이걸 성공했다 안 했다가 네. 아니라 네네. 그 과정을 통해서 내가 얻은 게 있다면 그런 부분들을 좀 집중해서 쓰라 뭐 이런 말씀이신 거죠? 네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어려운 일을 겪은 거를 극복한 경험이니까 그 소재 선택도 되게 중요할 것 같은데 그렇죠. 뭐 좀 피해야 할 소재 같은 거 있을까요? 아, 네. 네. 피해야 할 소재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도전이나 불굴의 의지, 사실 대학교 4년을 다니면서 네. 불굴의 의지를 표현할 수 있는 소재는 사실 찾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네, 뭔가 대단한 것보다 이순신 같은 이순신 장군이 네네네, 아니라.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그렇게 좀 무리수를 두게 되면 네. 이게 사실이 아닐 거라고 생각하는 평가자들도 있을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학교 수준, 학교를 다니면서 할 수 있는 수준에서의 경험이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기본적으로 생각합니다. 뭐 그 인사팀 계실 때도 네네. 되는 친구들의 사례를 보면 좀 이렇게 실제적이고 구체적이지만 이렇게 너무 이렇게 거시적이지는 않은. 네, 그러니까 굉장히 너무 튀는 장황하지는 않은. 소재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아, 네, 그렇습니다. 튀는 소재가 별로 없군요. 네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자소서 3번 항목 한번 살펴볼게요. 네. 직장인으로서 직업윤리가 왜 중요한지 본인의 가치관을 중심으로 작성하는 겁니다. 뭐 저는 성실합니다. 저는 지각하지 않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포장이라고 해야 될까요? 자기 자신을 좀 꾸미고 굉장히 정직하고 이렇게 올바른 사람처럼 쓰려는 사람의 강박이 본능이죠. 예. 생기는 친구들이 많이 있을 방어 것 본능. 같은데, 예. 네. 이 부분은 어떻게 작성을 해야 될까요? 예. 네. 네, 그 이제 최근에 공사나 아니면 그 민간 기업에서도 굉장히 많이 묻는 질문입니다. 네. 네. 특히나 지금처럼 이제 사실 채용 비리 이슈가 또 많이 터졌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이런 시점에는 더더욱이나 이제 중요시되는 항목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당연히 이제 공기업의 뭐 채용 비리나 아니면 방만 경영 등에 대한 내용, 뭐 민감할 수 있는 내용들을 직접적으로 언급하는 거는 피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민감한 이슈 같은 거는 좀 하면 안 된다. 네네. 그렇게 좀 볼 수 있겠군요. 어쨌든 네. 일부러 또 민감한 이슈를 좀 그 건드려서 부스럼 긁지 마라. 네네. 뭐 그럼 어느 정도 선에서 그러니까 민감한 이슈라는 거에 또 정도가 있을 것 같은데 그쵸. 그거를 좀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예. 네, 뭐 기본적으로 이제 항만공사의 특징이라고 한다면 이제 단기적인 목표나 이제 수익 실현보다는 특성상 이제 안정적으로 그리고 장기적으로 이제 공사를 유지하는 것이 이제 사업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최근 언론을 통해서 이제 얻은 구체적인 사례 및 정보를 언급하는 것은 옳지 않을 것 같고요. 네. 거시적인 측면에서 소재를 좀 다뤄보는 게 뭐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거시적이라는 게 뭐 결과적으로 그쪽 산업 애매한 전반이 표현이죠. 좀 애매하니까 네. 그러니까 그런 걸 얘기하다 보면은 지금 굉장히 이 산업군 자체가 좀 약해지고 있고 전 세계적으로도 좀 어려움에 처했다는 걸 얘기하면은 또 그것도 문제가 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런 부분들 좀 조심해서 써야 어려울 것 된다. 같아요. 네네. 거시적인 측면에서 윤리를 다뤄야 한다는 게 어떻게 보면 두루뭉술하게 느껴지거든요. 네. 조금만 더 작성 팁을 알려주시겠어요? 맞습니다. 네. 이제 뭐 이제 그 항만공사의 경우에는 이제 수많은 국내 그리고 이제 외국 회사들과의 접점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게 이제 특징이 있습니다. 그 우리나라의 얼굴이라고도 할 수 있겠는데요. 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윤리적이고 이제 모범이 되는 역할을 이제 항만공사가 어떤 다른 공사보다도 해야 된다라고 이제 어필을 좀 해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네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택준쌤 같은 경우도 아까 저기 뭐 SK 해운에선 4년 있었습니다만 갑자기 근데 해운에 있다가 공사가 생각을 한 거는 뭐 어떻게 해서 그런 거예요? 아, 네. 그
제가 이제 공사를 입사했던 게 2015년 재작년인데요. 네. 그때가 이제 NCS가 막 도입됐던 해였습니다. 처음으로? 네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회사를 다니면서 사실 중간에 대학원을 좀 다녔는데요. 그 기간 동안에 이제 대학원은 왜 간 거예요? 이제 회사를 퇴사하고 이제 학업 아, 목적으로 이제 대학원 퇴사하고 갔고요. 나서? 네네. 그랬군요. 예. 대학원 이제 마지막 학기에 어떻게 취업을 할까 이제 고민을 해보다가 이제 공사가 이제 NCS 도입한다는 얘기를 듣고 이게 혼란스러운 시기잖아요. 사실 이번에 블라인드 채용되면서 혼란스러운 그렇죠. 것과 같이 예. 그래서 이제 내가 한번 자리를 차지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준비를 해서 이제 입사를 하게 됐습니다. 그랬군요. 혼란스러운 틈을 타서 당시에 그 해운을 그만두셨던 건 이제 좀 그 상황이 좋지 않아서 이렇게 그만두신 거예요? 뭐 이거 방송을 또 보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꼭 그런 건 아니, 아니고요. 다시 이제 저는 이제 학업 목적으로. 학업 네네. 목적으로. 네네, 그렇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네. 자, 알겠습니다. 어쨌든 공사 출신이기 때문에 한국 지역 난방 공사 이곳 입사하실 때 어떤 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질문들, 그러니까 네네. 뭐 거시적인 것들, 민감한 이슈를 건들지 말라고 했습니다만 직업 윤리 같은 거 얘기할 때 분명히 답을 잘 하셨기 때문에 뭐 됐을 거란 얘기죠. 어떤 네네. 식으로 좀 접근하셨는지 네. 구체적으로 좀 짚어주시죠. 사실 굉장히 두루뭉술한 표현을 썼는데요, 저도. 그 이제 공공기업, 공사의 경우에는 이제 이익 창출의 목표도 있긴 하지만 공공성을 유지해야 되는 게 또 이제 굉장히 큰 목표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 또한 이제 공기업의 설립 목적인 이제 공공성에 대해서는 좀 두루뭉술하게 좀 기술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루뭉술하게 해도 어쨌든 공공성, 공기업의 문화 특성에 대한 그 언급을 네. 해주면 될 수 있다는 그 네. 말씀이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네. 꼭 그 업계에 집중하지 않더라도 공기업의 특성과 이런 사람을 원한다 이런 거에 초점을 네, 맞추면 그렇게 되나요? 표현해도 괜찮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원한 직군이 뭐였어요? 저는 사무행정 직군으로 지원했습니다. 네. 가서도 그럼 또 인사 쪽 사실 하실 그렇진 거예요? 않고요. 네. 처음에는 이제 처음 배치를 받게 되면 본사를 보통 못 가고요. 이제 그 사이트들 있기 지역이었어요? 때문에 어디- 어디 지역이었습니까? 저는 그 동탄 신도시에 있었습니다. 동탄 네. 괜찮은 데 있었네요. 그 사실 한국지역난방공사 한번 홍보 좀 해도 될까요? 네. 한국지역난방공사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 굉장히 큰 장점이 하나 있습니다. 뭐 있어요? 그 이제 공사들이 대부분 이제 지역으로 이전을 했거든요. 그래서 뭐 한수원 같은 경우는 경주에 있고, 그리고 뭐 한전은 완전 나주에 있고. 시골이군요. 네네. 그런데 이 한국지역난방공사 본사는 어디에 있을 것 같으세요? 지금 말씀하신 거기 아니에요? 동탄? 네, 분당에 있습니다. 네. 심지어. 수도권이네요. 지나가다 네. 보고 왔습니다. 그리고 본사를 포함한 이제 대부분의 이제 지사들이 서울 수도권에 위치하고 있기 아하. 때문에 그런 지역적인 이점이 있어서 이제 사실 뭐 경쟁률이 꽤 높은 편입니다. 분당 그 오리역 근처에 있죠? 네, 맞습니다. 맞아요. 네, 지나가면서 보신 적 지나가다 있으실 본 거예요. 정확히 기억이 나요. 아시죠? 근데 사실 그 오리역 오리역에서 이후에는 숙전동원 그 사이에 네네, 제가 맞습니다. 기억이 나는데 네네. 네. 어쨌든 뭐 지방 근무를 굉장히 힘들어하시는데 네. 공사에 가고 싶다 이런 분들은 따뜻한 지역 난방 공사로 가시면 네. 좋지 않은 생각이 드네요. 네. 지금 지역 난방 공사에 대해서 그 예. 장점에 대해서 소개를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좀 크게 봐서 네. 그래요. 공사가 이런 점이 좋다 이런 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뭐 공사 제가 왜냐면 사기업이 있었다가 공사였기 그렇죠. 때문에 네네. 예. 그리고 사기업에 있다가 공기업 갔다 다시 사기업으로 네, 왔다가 네. 커리어 마무리했거든요. 사공사였기 때문에 궁금해요. 왜 그렇게? 비교를 좀 해보자면 네, 제가 이제 그 민간 기업과 공기업을 이제 모두 경험했기 때문에 이제 네. 말씀을 좀 드리면 이제 민간 기업은 좀 성과지향적인 인재를 아무래도 좀 이제 선호한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인간의 이제 능력 분류를 이제 크게 뭐 이런 얘기들 하잖아요. 그 스페셜리스트와 제너럴리스트. 예. 근데 이제 당연히 이제 민간 기업 같은 경우에는 개인의 역량이 좀 필요한 이제 스페셜리스트를 좀 선호하는 경향들이 있고요. 근데 공기업은 되게 완전 반대입니다, 사실. 네. 근무를 해보니까 공기업은 사실 개인의 성과보다는 물론 그 성과 의무제를 실시하고 있긴 하지만 이제 공동의 이익 창출에 이제 더 보람을 느낄 수 있는 그런 팀원 지향적인 뭐 제너럴리스트에 가까운 치면 사람을 안 돼. 네, 좀 본인은 선호한다라고. SL이었어요, GL이었어요. 전 GL에 가깝긴 했는데 네. 사실 중간이었던 그래도 것 SK해운에 오래 있었구만요. 같아요. 근데 뭐 둘 다 애매했기 때문에 또 결론적으로는 이제 회사 생활을 어. 그만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렇군요. 오. 근데 이건 뭐 외적인 얘기입니다만 되게 지금 태준 쌤이 잘생겼잖아요. 그래서 보니까 그 인사팀에서 제가 또 이제 그 전문가들과 얘기하다 봤을 때 이 인사 채용 쪽에서 잘생긴 친구들 이렇게 좀 이렇게 데리고 온다 이런 뭐 또 속설이 있더라고요. 예. 네, 그 속설이 사실인 것 같기도 한데요. 제가 사실 그 뭐야 이게? 네네. 낚이셨네요. 그 본인 이제 자신이 거 안다는 얘기죠. 미끼를 모으셨어요. 제가 사실 인사 쪽으로 지원했던 게 아닙니다. 첫 회사에 네. 그 해운 영업으로 이제 지원을 해서 해외 그랬죠. 영업으로 지원을 했는데 어. 제가 이제 보시면 또 아시겠지만 이렇게 인사팀 분들하고 또 이렇게 잘 인상이 좋아요. 잘생겼어요. 감사합니다. 네. 예. 그래서 이제 그 신입사원 교육 기간이 한 2달 정도 됐는데 이제 끝나는 시점에 이제 그 인사팀에 있는 선배가 같이 일해보자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가고 그래서 싶지는 않지 않았어요? 사실 고민이 좀 됐습니다. 사실 그 해외 영업을 하고 싶어서 해운 회사를 선택을 했던 건데, 네. 근데 또 사실 그 지원 구직자 입장에서는 그 인사팀에 대한 로망이 또 있잖아요. 네. 그래서 네. 또 이제 그리고 선배들도 워낙 좋았고 그래서 네, 선택을 좀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커리어도 좀 그렇게 쭉 나가고 있는 거 보면 나름대로 그래도 자기가 원했던 직무가 아니었습니다만 네네. 그 4년 한 게 굉장히 도움이 좀 됐다고 아 생각을 해요. 그럼요, 네 그렇습니다. 네. 네. 그래요.
자, 현대 엔지니어링에서도 그러면 인사 업무 하셨어요? 네, 사실 그쪽에서는 이제 네. 거기도 국내 간 거예요. 그쪽으로요. 공사가 되게 좋잖아. 근데 공사에서 1년밖에 안 있고 간 거. 네. 본인이 약간 직장의 신이라고 생각하고 있는지 그러니까. 모르겠는지 정말 살아있는 이런 내용 재밌네요. 예. 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긴 했는데요. 사실은 그 여러 가지 이유가 뭐냐고요. 그러니까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너럴리스트, 스페셜리스트 네. 말씀드렸잖아요. 아, 제가 지루하셨나? 아까 좀 중간에 있다고 말씀드리긴 했는데 사실은 이게 사기업에 있다가 공기업에 있다 보니까 사실 좀 재미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굉장히 루즈하더라고요. 그거는 개인적인 판단이기 때문에 근데 본인은 좀 뭔가 좀 이렇게 액티브한 느낌이 있는데 네네. 여기 뭔가 좀 잔잔했군요. 네, 뭐 가서 또- 이제 뭐 환영회나 이런 것도 좀 조용하게 하는 편이고요. 네. 저는 사실 그런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네. 지역 난방이니까 뭐 따뜻했을 것 같아요. 아 따뜻했으나 이제 그렇죠. 네네 자리가 좀 네네 좀 일찍 끝나고 저는 이제 밤새고 노는 것도 좋아하는데 아, 그래서 그런 좀 게 부족했던 좀 네. 과한 게 없었군요. 그래서 현대로 다시 무슨 가신 얘기를 하는지 것도 모르겠습니다. 네. 사기업이 좋았다. 아 네네 그렇습니다. 어, 네. 그렇지만 이제 제너럴리스트에 속한다 자신이 이런 분들이나 아니면 나는 좀 내향적이고 좀 네. 잔잔한 걸 좋아한다는 분들은 공사를 꼭 도전을 지금 이제 제 해보셔야겠네요. 동기들이 한 3년 차, 4년 차로 다니고 있는데 그쵸. 굉장히 사실 만족하면서 다니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네네. 지역 난방공사에 네네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현대 엔지니어링은 어떤 파트를 그럼 지원을 한 거기는 올드루크저스 지원한 걸 테니까. 그쵸. 이제 사실 한국지원난방공사는 신입으로서 지원을 했던 거고요. 공기업은 이제 신입으로? 경력 사원이 없잖아요. 그렇게 지원을 했던 거고요. 이제 현대엔지니어링은 그 SK에서 근무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이제 대리로 네. 이제 경력 사원으로 입사를 했는데 사실 그쪽에서는 국내 채용을 담당하지는 않았고요. 네, 해외 인사를 담당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나가 있는 그 주재원들 관리를 하고요. 근데 해외 채용 같은 경우에 이제 인도나 베트남에서도 이제 그 사이트에서 일하는 그 직원분들 레이버라고 불리는 그런 분들 계시잖아요. 그래서 그 해외 채용을 좀 담당을 했습니다. 택준쌤 같이 되게 외모도 괜찮고 또 능력이 많아서 이렇게 교섭력을 갖고 있는 분들, 그러니까 본인 항상 직장에 신으로서 옮겨 다니는 분들에 대하면은 회사 입장에서 항상 걱정되는 게 당신은 이전 회사에서 이렇게 옮겼기 때문에 네네. 또 이런 불안함이 생길 수 있어요. 그쵸. 여기서 또 잊지 말란 그 현대 엔지니어링한테는 뼈를 문다고 그랬어요? 아니 저는 뭐 그렇죠 면접에서는 그런 얘기. 그러니까 면접을 본다기보다는 그걸 그런 걸 얘기를 물어보더라고요. 할 때, 이제 건설회사 특성상 이제 해외로 이제 나가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괜찮겠느냐고 했는데 네. 넌 너무 좋다고 아. 말씀을 좀 드렸던 게 있습니다. 그래요. 네네. 결과적으로 거짓말이었습니다만 거짓말. 네. 픽처를 위해서 굉장히 애써온 우리 택준쌤과 함께했습니다. 네. 자, 끝으로 저기 4대 항만공사 공채 준비한 취업준비생들한테 택준쌤의 신의 한 수 듣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한 말씀 해주시죠. 네, 뭐 사실 뭐 제가 취업의 신은 아니고요. 그냥, 이제 네. 그냥 한 수요. 그냥 한 수. 네, 한 수. 네. 사람의 한 수. 경험자의 입장에서 이제 한 수를 드리자면 예. 이제 앞서 계속해서 이제 4다의 항만공사가 이제 영위하는 사업이 굉장히 비슷한 점이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린 것 같은데 사실 지원 이유에서 이제 분명히 지원하는 항만공사만이 갖는 네. 그런 특징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면접에서도 마찬가지고. 지원 이유. 네네, 그 집이 가까워서라는 거는 아. 절대 표현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내가 뭐 저기 그쵸 그래요. 네, 부산이어서 뭐 여수여서 울산이어서 이렇게 되면 안 그렇죠, 되겠죠. 그렇죠. 네네. 네. 알겠습니다. 자, 사기업 공기업 아주 풍부한 경험을 갖고 계신 콜미 TJ의 이택준 대표님과 함께 오늘 공항공사, 항만공사 그래요. 네, 취업 정보 살펴봤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알찬 1부였고 잠시 후 2부에서는요. 전국 각지의 생생한 채용 소식 우리 김한 캐스터와 함께 알아보는 시간이죠. 일자리 방방 곡곡이 준비되어 있고요. 네, 세계 속에서 더 유명한 우리나라의 자랑스러운 강소기업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히든 네. 챔피언스 리그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어디 가지 마시고요. 채널 고정. 요즘 취업이 하늘의 별 따기인데 급여 몇 달 밀리는 게 어때서 그래? 주휴수당? 난 옛날에 그런 거 안 받고 일했는데 난 그런 거 몰라. 일 못하면 돈 안 주고 자르는 게 당연한 거 아니야? 근로계약서 안 쓰면 퇴직금 안 줘도 돼. 이렇게 임금을 고의적으로 안 주고 버티는 사장님들, 이건 웹툰의 가상 스토리가 아닙니다. 아시죠? 고의적 임금 체불은 처벌받을 수도 있다는 거. 사업주와 근로자 서로가 신뢰받는 임금 체불 없는 사회, 모두가 바라는 내일입니다. 체불 말고 지불! 평창을 당신에게. 여러분이 꿈꾸는 평창은 무엇인가요? 아름다운 점프? 국민 모두 각자가 대한민국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모두가 빛나는 시간. 하나된 열정, 평창 화이팅! 파이팅! 와우. 하나된 대한민국.
기대하세요. 평창 2018. 한국 직업 방송을 보면 취업이 보입니다. 네, 잡정보센터 2부의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2부에서는요, 세계 속에 자랑스러운 우리 대한민국의 강소기업들을 만나보는 시간이죠. 히든 챔피언스 리그 시간이 준비되어 있고요. 네, 전국 각지의 생생한 채용 정보 알아보는 일자리 방방곡곡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먼저 만나보시죠. 함께 보시죠. 오늘 우리 동네엔 어떤 일자리 소식이 올라와 있을까요? 매일매일 전국 각지의 생생한 채용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일자리 방방곡곡, 오늘은 강원도로 떠나보겠습니다. 박정아 주무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춘천 고용복지 플러스센터 박정아입니다. 네, 오늘 준비된 채용 소식 알려주시죠. 네, 오늘 먼저 소개해드릴 구인사업장은 재단법인 국강고고학연구소입니다. 춘천시 효자동에 소재하고 있는 문화재 발굴조사단체로 문화재 보존원 2명을 채용합니다. 지원 자격은 고고학, 문화인류학, 미술사학, 전통건축학 학사 또는 석사 학력은 필수이며 모두가 능숙한 분은 우대합니다. 급여는 연봉 2,400만 원 이상입니다. 접수 마감일은 채용 시까지로 지원을 희망하시는 분은 워크넷 채용 정보를 확인하시고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네, 관련 분야에 관심 있으신 구직자분들은 참고하셔서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두 번째 소식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구인사업장은 주식회사 동성정밀 LX입니다. 원주시 문마급에 소재하고 있는 자동차 정밀 부품 가공업체로 생산관리 사무원 1명을 채용합니다. 지원 자격은 학력, 경력은 무관으로 인근 거주자, 청년층을 우대하며 급여는 연봉 2,500만 원 이상입니다. 접수 마감일은 11월 21일까지로 지원을 희망하시는 분은 워크넷 채용 정보 확인 후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네, 인근 거주자와 청년층을 우대한다고 합니다. 이 관련 사항에 포함되신 분들은 빠른 지원 부탁드립니다. 오늘 소식 감사합니다, 주무관님.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청주의 서은혜 주무관님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청주 고용복지 플러스센터 서은혜입니다. 네, 오늘 소식 알려주시죠. 네, 이번 주 소개해드릴 구인사업장은요, 주식회사 국제식품입니다. 충북 진천군 덕산면에 소재한 육류 및 기타 가공 및 저장 처리 업체로 현재 자재 입출고 관리원 2명을 채용합니다. 지기차를 이용하여 원료 입출고 업무, PDA로 검수, 기타 부자재 관리 업무 등을 담당하게 됩니다. 지원 요건으로는 학력, 경력 모두 무관하고요. 근무 형태는 주 6일, 급여는 연봉 2,800만 원 이상 지급됩니다. 입사 희망하시는 분들은요, 이력서 준비하셔서 이메일 접수하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접수 마감일은 11월 30일까지입니다. 네, 학력과 경력이 모두 무관하다고 합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의 많은 지원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두 번째 소식 바로 알려주시죠. 네, 이번에는 구직자들에게 도움될 만한 취업특강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목요일인 11월 16일에 나에게 힘이 되는 복지 서비스를 주제로 10시부터 12시까지 단기 취업특강을 진행합니다. 참여 방법은요, 워크넷으로 직접 신청도 가능하시고요. 저희 고용센터를 방문하셔서 접수하실 수도 있습니다. 기타 프로그램과 관련한 문의사항은 전화 043-230-6790으로 연락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구직자에게 꼭 필요한 단기 취업 강의를 준비하셨다고 합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오늘 소식 감사합니다, 주무관님. 네, 감사합니다. 오늘 일자리 방방곡곡 강원도와 충청도의 채용 정보 살펴봤습니다.
네, 이번 시간은 해외에서 더 유명한 대기업의 성장률보다 훨씬 더 높은 성장률을 가진 회사와 내가 같이 커나갈 수 있는 곳, 강소기업들의 채용 정보를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이죠. 히든 챔피언스 리그 시간입니다. 네, 오늘의 히든 챔피언 기업을 소개해 주실 분 모셨습니다. 네. 취업 포털 커리어의 김옥경 컨설턴트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오랜만에 뵙습니다. 이제 가을이 됐고 추워졌습니다. 어떻게 네. 지내셨는지요? 예, 요새도 지난번에도 제가 굉장히 바쁘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네. 지금도 이제 공채 시즌은 거의 끝나가지만 수시 그리고 상시 채용 그리고 강소기업들의 채용 정보들이 계속 나오다 보니까 아직도 현장에서는 굉장히 바쁘게 그래요. 지내고 여전히 힘들어 있습니다. 보이시는군요.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2부 도우미 써니 유엔캐스터, 물론 뭐 끝나고 제가 인사를 드리겠습니다만 네. 오늘 저희 써니가 또 마지막 시간이어서 상당히 아쉬운 마음이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되게 울려고 하지 말겠니? 네. 아쉽지도 않으면서. 아쉬워요. 왜 몰아가세요? 자, 오늘도 감사와 사랑의 마음으로 네. 끝까지 해주시고 저희가 작별 인사를 마지막에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자, 자, 김옥경 예. 컨설턴트님이 오늘 들고 오신 기업도 어떤 기업일지 그래요, 좋은 궁금해지는데요. 기업일 것 같습니다. 오늘 어떤 기업 소개해 주시나요? 네, 오늘 제가 소개할 기업은 34년이라는 결코 짧지 않은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반도체 패키지 핵심 소재 전문 글로벌 기업 MK전자입니다. 네, 저보다 어립니다. MK전자. 너무 오래됐네요. 네. MK전자 처음 들어보시는 그 생소한 기업일 수 있겠고 여기가 상장사인가요? 네, 코스닥 상장입니다. 예, 저는 뭐 들어본 적이 저도 들어본 것 같아요. 그러시군요. 그래요. 저희는 뭐 들어본 적이 있는 기업입니다만 구체적으로 어떤 기업인지 또 주식을 안 하시는 분들은 모를 수 있기 때문에 어떤 기업인지 자세히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MK전자는 1982년도에 설립이 되어서 반도체 패키징 분야의 핵심 부품이 본딩 와이어와 솔더보드 등을 주로 생산해 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또한 소재 분야의 강국인 일본, 독일 등의 선도 기업들과 당당히 선두 경쟁을 하고 있는 굴지의 대한민국 소재 기업으로서 코스닥 상장 기업입니다. 그래요. 저희가 또 이제 서답게 3년이라고 네. 반도체가 이제 전공정과 후공정이 있는데 요 본딩 와이와 솔더볼 이게 저희가 듣기는 좀 낯설긴 합니다만 네. 어쨌든 패키징 분야이기 때문에 후공정 쪽에 이용이 네, 되는 분야인 것 같습니다.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아무래도 MK전자를 조금 알기 위해서는 주력 제품에 대해서 알고 있으셔야 할 것 같은데요. 예. 본딩 와이어는 국내 시장 점유율 1위 그리고 세계 4위로서 MK전자의 주력 상품입니다. 그렇군요. 네, 반도체 조립 공정의 핵심 소재로서 리드와 실리콘 칩을 연결을 해서 정기적 신호를 전달하는 부품으로서 반도체 생산에서는 없어서는 안 되는 핵심 재료이기도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머리카락 굵기의 평균 굵기의 4분의 1 정도 되는 네. 미세션으로서 고강도, 초정밀, 기술과 고열에서 오래 견딜 수 있는 기술력이 필요한 제품입니다. 그래 우리가 지금 와. 이렇게 다 쓰고 있는 핸드폰도 이런 네. 게 있기 때문에 다 가능하다는 거 네.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자, 저희가 본딩 와이어에 대해서 들어봤는데요. 그렇다면 솔더볼은 무엇인지 또 이거 궁금해집니다. 무슨 꼭 저기 스포츠 이름 같네요. 무슨 저는 뭐, 예. 맛있는 것처럼 느껴지는데. 솔더볼. 그럴 수도 있겠고요. 네. 숄더볼. 숄더. 다양한. 가만히 계세요. 예. 네. 네, 솔더볼 또한 이제 솔더볼 시장 세계 3위로서 제품 기술력으로 인정받은 제품이고요. 정기적, 기계적 특성이 매우 우수한 제품입니다. 그래서 솔더볼 반도체 칩과 회로, 모듈 그리고 PCB 기판을 조촉을 해서 전기 신호를 전달하는 미세한 볼 형태의 전자 부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볼 형태여서 솔더볼이다라고 네. 이름이 붙였군요. 본딩 와이어는 그 국내 시장 그 점유율 1위, 세계 4위 네. 솔더볼은 세계 3위로 인정받고 있다고 했는데요. MK전자, 그러니까 히든 챔피언 중에 어떤 챔피언으로 분류가 될지 궁금한데 어떻습니까? 네, MK전자는 이제 4개의 챔피언 분류 중에서 무려 3개의 챔피언 분류로 해당이 와, 되는데요. 그렇군요. 그래서 기술력, 우량 매출, 미래 성장 챔피언으로 분류가 됩니다. 오, 무려 알짜배기네요. 3개나 해당이 됩니다. 기술력, 우량 매출, 미래 성장 챔피언 3가지의 분야에서 히든 챔피언인데요. 그래요. 그렇다면 매출액이 얼마나 될지도 궁금해지는데요. 네, 매출액은 2016년 기준으로 3,376만 5,300만 원이고요. 예. 당기 순이익은 31만 8,100만 원입니다. 그렇군요. 그 사원수는 271명으로 강소기업임에도 불구하고 큰 규모의 회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이게 네. 그러니까 100만 원 기준이기 때문에 3,376억 5,300만 원이고 3,000억 원 정도이기 때문에 상당한 기업이고 사원수도 271명이니까 강소기업임에도 불구하고 네. 큰 규모의 회사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업계 순위도 분명히 높으신 걸 갖고 오셨을 테지만 업계 순위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요? 네, 워낙에 쟁쟁한 기업들이 많아서 산업 내 순위는 그리 높은 편은 아닙니다. 아, 그래요? 네, MK전자는 산업 내 순위는 11위이고요. 앞 순위들의 기업들을 살펴보면 1위가 LG이노텍, 그리고 2위가 삼성전기, 그리고 3위가 파트론 등이 있습니다. 네, 뭐 앞으로 이길 수가 없는 회사들이군요. 어쨌든 알겠습니다. 네, 그래도 어마어마한 기업들 사이에서 11위를 한다는 거는 정말 뭐 대단한 그렇죠. 기술력이 있다는 그런 소리인 것 예.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또 궁금한 부분입니다. 급여 수준이 또 어떻게 될지 궁금한데요. 네, 대졸 초임 연봉은 3,130만 원입니다. 3,130만 원. 네. 그래요. 뭐 3천만 원 넘었으니까 저희가 인정을 하는 걸로 하고요. 어쨌든 그 회사 규모나 연봉 또한 실망시키지 않는 기업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MK전자가 그동안 걸어온 길 궁금해지는데요. 우리 MK전자 연혁을 오늘 마지막인 또 써니 유엔 캐스터가 아주 상세하게 정성스레 네. 전해드리겠습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네, 그럼 저와 같이 MK전자의 연혁을 화면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MK전자는요, 1982년에 설립됐고요. 1997년 코스닥에 상장된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기업입니다. 연혁을 짧게나마 살펴보자면요. 1983년에 골드와이어 제조기술 특허 취득을 했고요. 1996년 5천만 불 수출의 탑을 수상했고 2000년도에는 매출 1,000억 원을 달성하며 2003년엔 매출이 2년 연속 40% 이상을 성장했습니다. 계속해서 2004년 매출 2천억 원 돌파, 또 1억 불 수출탑 수상과 함께 2008년에는 솔더볼 판매 2천억 개 돌파했고요. 매출 또한 4천억 원을 돌파하고 2012년에는 베스트 오브 클래스 로어 매트리얼로 꼽히는 쾌거를 이룹니다. 그렇군요. 네. 오늘 유엔 캐스터께서 아주 한자 한자 꼭꼭 씹어서 열심히 전달해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수출 규모가 꽤 되는 것 같은데 어느 나라로 수출을 주로 하나요? 네, 주로 대만, 중국, 그리고 동남아 등으로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대만이나 동남아 동남아. 쪽으로. 자, 미래 성장 가능성도 좀 높고요. 회사도 좀 안정적이고 사업 분야도 앞으로도 전망이 좀 좋은 분야라고 볼 수 있을 텐데요. 자, 그렇다면 계속해서 우리 유엔 캐스터가 채용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좀 해주시겠습니다. 들어볼까요? 네. 네, MK전자는요, 매년 인력 수급 계획에 따라 경력 사원과 신입 사원 그리고 생산직 사원에 대해 수시 공개 채용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MK전자의 이번 채용은요, 신입 및 경력직을 총 2개 부문에서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둘 다 11월 13일까지 모집을 하고 있고요. 모집 분야에 대해 살펴보면 먼저 MK전자 솔더볼 생산 업무 신입사원 채용입니다. 자격 요건으로는 학력, 경력, 성별 무관이고요. 2교대 근무 가능자, 기숙사 생활 가능자를 우대하고 있습니다. 근무지는 경기 용인시 처인구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렇군요. 용인에 위치했군요. 네, 다음으로 경력직 공채도 살펴보겠습니다. 네. 재경팀에서 경력 3년 이상 5년 이하인 분을 모집을 하는데요. 컴퓨터 활용 능력 우수자, 문서 작성 우수자, 엑셀 고급 능력자, 원가 결산 업무 가능자를 우대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상황은 역시 채용 사이트를 통해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채용 부문마다 우대 사항이 좀 다르기 때문에요. 우리 취업 준비생 여러분들이 꼼꼼하게 채용 정보를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옥경 쌤, 그렇다면은 그 채용 절차를 저희가 짚어봐야 될 텐데 까다롭습니까? 아니요, 거의 일반적으로 진행이 되고요. 네, 채용 절차는 총 3단계로 진행이 3단계. 됩니다. 그래서 1차는 서류 면접, 그리고 2차는 실무지 면접, 3차는 경영진 면접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면접이 2단계입니다. 실무진 그리고 경영진인데요. 괜찮네요. 먼저 실무진 면접에서 어떤 부분을 좀 주로 다루나요? 네, 실무진 면접에서는 주로 전문 지식과 업무 수행 능력, 그리고 직무 적성과 조직 적응력 등을 평가를 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직무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그리고 조직과 직무에서 어떤 역량들을 요구를 하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파악하시고 준비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실무진 면접에서는 전문 지식과 업무 수행 능력,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좀 NCS 같은 직업에 대한 그 직무에 대한 지식이 필요하다는 거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직무 적성 외에도 조직 적응력 등을 평가한다는 거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실무 면접에서 이제 여기서 통과하게 되면 3차 마지막 면접인데 경영진 면접 여기서 어떤 걸 좀 주의해야 할까요? 예. 네, 경영진 면접에서는 주로 지원서를 바탕으로 지원자들의 인성, 자질, 능력을 종합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실무진 면접에서는 직무에 대한 지식이라든지 역량 측면을 주로 다루었다라고 하면은 경영
경영진 면접에서는 그 사람의 자세, 태도, 성격적인 주로 인성 위주의 질문들이 많이 주어진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실력이 뛰어나고 그리고 스펙이 좋다라고 하더라도 사람이 댐댐이가 안 된다라고 하시면 채용하는 게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요. 네, 이렇게 알겠습니다. 면접 전형을 좀 살펴봤고요. MK전자의 자기소개서 항목 알아보겠습니다. 어떻게 되나요? 네, MK전자의 자기소개서 항목은 총 4단계로 이루어졌습니다. 4단계군요. 네, 첫 번째로는 좋아하거나 즐겨하는 활동 항목입니다. 여기에서는 취미, 특기, 수상 경력 등을 포함하여 작성을 하셔야 되시고요. 두 번째로는 자신의 성격에 대한 항목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강점, 약점을 포함해서 적어주시면 되시고요. 세 번째는 학교 생활에 대한 항목입니다. 그래서 동아리 활동, 그리고 학회 활동, 리더 경험 등을 포함시켜서 작성을 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장래 계획 항목입니다. 10년 후 나의 모습을 표현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항목을 보니까 그 매우 좀 일반적으로 보이는 것 같지만 또 독특한 점도 있는 것 같은 게 1번 항목이 이제 좋아하거나 즐겨하는 활동을 작성하는 항목 같이 좀 쉬워 보이면서도 네. 예 그렇지 않은 작성하기 어려울 것 같은 항목이 있는데 옥경 쌤께서 하나하나 작성 팁을 좀 알려주시죠. 예. 네, 아무래도 1번 항목에서 어떤 취미 활동이나 특기를 작성해야 할지에 대해서 고민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래서 이는 MK전자의 핵심 가치 챌린지 앤 해피 이노베이션을 바탕으로 자율적이고 즐겁고 그리고 긍정적인 변화를 원하는 핵심 가치가 잘 나타난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항목을 작성을 하실 때는 굳이 많은 생각을 하기보다는 실질적으로 자신이 정말 즐길 수 있는 활동 그리고 자기 개발이라든지 스트레스 해소 등을 하는 활동에 대해서 기재를 하시면 되십니다. 근데 이때 고려하셔야 할 것은 기업에서 취미와 특기를 단순히 그냥 물어보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활동들을 통해서 그 사람의 성향과 더불어 사회성과 그 사람만의 차별화됨, 리더십 등 다양한 측면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무 쉽게 작성해서 애매모호하게 작성하기보다는 자신의 성격 및 태도가 잘 나타날 수 있는 활동을 바탕으로 구체적으로 작성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취미와 특기를 묻는 항목도 그냥 물어보는 게 아니니까요. 잘 생각해서 적으셔야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이제 장래 계획, 10년 후 나의 모습을 작성하라는 항목은 어떻게 작성을 해야 될까요? 네, 자기소개서 항목 중에서도 장래 계획 그리고 입사 포부를 작성하는 항목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장래 계획은 포괄적인 질문이긴 하지만 굉장히 또 구체적으로 작성을 해야 되는 항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장래 계획의 경우 입사 후 포부를 묻는 항목과 동일하게 자신의 개인적인 소망이라든지 계획을 작성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기업에서 근무하는 사람으로서 10년 후에 어떤 위치에서 어떤 역할들을 담당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작성을 하시면 되시고요. 예. 이 항목을 작성을 하실 때는 기업 내 승진 체계와 더불어 경력 개발 과정에 대해서 알고 있으셔야 되십니다. 그래야지만 현실적으로 동떨어지지 않은 자신만의 목표와 비전을 제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작성 시에는 직무에 대한 용어라든지 업계의 동향, 그리고 기업에 대한 이해를 토대로 본인이 정말 기업에서 이루고 싶은 목표가 무엇이고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잘 고민을 하시고 작성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장래 계획을 작성할 때는 자신만의 목표와 비전만을 작성하는 것이 아닌 자신의 목표와 기업의 비전을 함께 좀 콜라보해서 연계시켜서 작성하는 것이 좋다는 말씀이셨습니다. 자, 저희 시간 관계상 복리후생은 좀 스킵을 하고요. 끝으로 옥경 쌤께서 MK전자를 가고 싶어하는 우리 취업 준비생 여러분들 시청자분들께 추천하는 이유를 좀 듣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네, MK전자는 확고한 한국, 대만, 중국, 동남아 고객 기반으로서 시장의 전체 반도체 조립 검사 시장의 85%의 점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MK전자는 본딩 와이어 제품으로서 국내 시장 1위, 그리고 세계 4위에 위치해 있고요. 솔더보 또한 세계 3위로서 기술력으로 인정을 받고 있는 제품입니다. 또한 그동안에 MK전자가 걸어온 연혁들을 살펴보면은 국가 경쟁력 향상에 기여한 30대 신기술로 선정이 되기도 하였고요. 그리고 대한민국 디지털 이노베이션 최우수상을 수상한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기술력으로 인정을 받으며 성장해 왔지만 앞으로도 성장 가능성이 무궁무진한 기업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취업 준비생들에게 꼭 추천해드리고 싶고요. 관심 있는 분들은 많이 지원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자, MK전자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예. 오늘 유엔캐스터가 이제 마지막이잖아요. 저희가 소감을 또 들어봐야겠죠. 그래요. 유엔캐스터 소감 한마디 해주시죠. 눈물 흘려도 괜찮습니다. 비지도 준비해 있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휴지를 챙겨왔습니다. 커플 던 거 아니에요? 콧물 닦으려는 거 아니에요? 아, 정말. 좋겠네요. 정말 써니로서 직업 방송에서 네. 행복하게 사랑스럽고 감사한 마음으로 참
열심히 방송을 했는데요. 나중에 또 좋은 기회가 된다면 또 찾아오고 싶은데 괜찮을까요? 좋은 자리로 가는 거죠? 좋은 자리로 가는 거죠? 이 직업 방송보다 더 좋은 곳이 있겠습니다. 그래요. 눈물이 날 리는 없겠네요. 그래요. 고생하셨습니다. 앞으로도 고생하셨고 승승장구하시길 바랄게요. 감사합니다. 그래요. 자, 지금까지 취업포털 커리어의 김옥경 컨설턴트 그리고 마지막을 함께한 위인캐스트였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고 잠시 후 내일은요 저희가 어벤져스 특집 준비되어 있으니까 끝까지 본방사수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저희는 내일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